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어딘가에서 술집 사장이 가게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빚만 수천만 원 남긴 채로요. 서울 강남역 유흥가. 불과 5년 전만 해도 금요일 밤 9시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던 이 거리가 지금은 유령 도시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1차 끝나고 2차 가자던 그 활기찬 외침은 사라졌고 남은 건 빈 테이블뿐인 술집과 손님 한 명 없는 노래방뿐이죠. 49만 개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자영업장 숫자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곳이 바로 유흥업소였습니다. 술집 매출 9.2% 폭락, 노래방 8.3% 급락.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밤 자체가 증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그 시끄럽고 활기찬 금요일 밤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는 붕괴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직장인 회식 참석률 단 1년 만에 42% 추락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이후 유흥가를 찾는 사람들은 35% 감소했고요. 더 충격적인 건 20대 젊은이들인데 10년 전만 해도 10명 중 7명이 노래방을 이용했지만 지금은 고작 3명만 가거든요. 서울에서만 호프집 1,300곳이 간판을 내렸고 전국 노래방은 10년 사이 28,000개에서 15,000개로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니에요. 산업 전체가 수술대 위에 올라간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수십만 개의 술집을 무너뜨렸을까요? 왜 노래방은 젊은이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게 됐을까요? 회식 문화는 왜 소멸했을까요? 이 급격한 변화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당신은 마지막으로 저녁 회식을 언제 하셨나요? 10년 전이라면 이 질문 자체가 우스웠을 겁니다. 회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으니까요. 상사가 오늘 한잔자고 하면 거절권 따윈 없었죠. 1차는 고깃집, 2차는 호프, 3차는 노래방이라는 공식이 철칙처럼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국 직장인 대상 조사 결과가 충격적인데 저녁 회식 횟수가 42%나 폭락했거든요. 대신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했냐고요? 바로 점심 회식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이제 저녁보다 점심 모임을 선호한다고 답했고 그나마도 술 없이 가볍게 식사만 하고 끝내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 매출 데이터를 뜯어보면 더 선명해지죠. 하이트진로의 소주 부문 영업이익은 15% 급감했고 롯데 칠성 주류 매출도 7% 줄어들었습니다. 음식점들이 술을 구매하는 금액도 눈에 띄게 줄었는데 4분기 평균 매입액이 137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 하락했거든요. 소주는 불황의 보루라고 불렸어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비싼 양주 대신 소주라도 마신다는 통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소주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 타격이 심각한데 이른바 불금 개념이 완전히 증발했다는 뜻이죠. 노래방 산업은 더 참담합니다. 20대의 노래방 이용률 변화 추이를 보면 10년 전 70%였던 수치가 현재 30%로 반 토막 났거든요. 젊은 세대 10명 중 7명이 노래방을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인 노래방도 해결책이 되지 못했어요. 초기 붐이 일었지만 2024년 한 해 동안 700곳 이상이 폐업했으니까요. 이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 방식 자체가 근본부터 뒤집히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대 중반을 떠올려 보세요. 당시 한국의 밤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금요일이면 회사 앞 고깃집마다 만석 팻말이 걸렸고 배가 부르면 자연스럽게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겼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노래방은 당연한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술을 마시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업무의 연장이자 조직 결속을 다지는 일종의 의식이었거든요. 거절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퇴근 후 시간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것이라는 게 상식이었으니까요. 유흥업 전체 매출의 30%에서 40%가 이 회식 수요에서 나왔는데 특히 평일 저녁이 핵심이었죠. 목요일과 금요일 밤이면 웨이팅이 기본이었습니다. 대학가는 어땠냐고요? 신촌, 홍대, 대학로가 새벽까지 시끄러웠어요.
MT와 동아리 뒤풀이가 매주 이어졌고 개강특수라는 말이 실제로 존재했거든요. 노래방은 데이트의 필수 코스였고 친구들 모임도 당연히 노래방에서 끝났습니다. 업주들은 걱정이 없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고민이라는 말이 진담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주말이면 자리가 없어서 손님을 돌려보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임대료가 매년 올라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매출 증가폭이 그보다 컸으니까요. 은행 대출로 인테리어 새로 하고 직원 더 뽑고 2호점 개업 준비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죠. 술집만 잘하면 자식 대학 보낸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균열이 시작됐어요. 2010년대 중반부터 젊은 직장인들의 움직임이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선배들과 불편한 회식 자리 대신 헬스장에서 운동하거나 자기계발 강의를 듣는 선택이 늘어났습니다.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퇴근 후 시간은 나의 것이라는 인식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처음엔 소수의 변화였어요. 업주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죠. 요즘 젊은 애들 좀 까다로워? 나이 들면 다 똑같아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2015년 이후 주류 소비량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약 12%가 줄어들었어요. 변화가 느렸기 때문에 체감하기 어려웠죠. 끓는 물속 개구리처럼 천천히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모든 것을 바꿔버린 사건이 터졌습니다. 코로나19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대한민국의 밤은 갑자기 정지했어요. 술집과 노래방은 밤 9시 영업 종료가 강제되었고 어떤 날은 아예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금방 끝날 거야 라고 업주들은 믿었지만 거리두기는 2년 반 동안 지속되었고 그 시간 동안 수많은 가게가 무너졌죠. 정부 지원금으로 버텨보려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매출은 거의 없는데 임대료와 인건비는 계속 나갔거든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전국에서 약 8만 개의 유흥업소가 폐업했습니다. 폐업한 사업주들의 현실은 비참했죠. 평균 부채 6,300원, 평균 연체액 70만 원을 안고 가게를 나왔는데 그중 60%는 다시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임대료를 체납하고 강제로 쫓겨난 뒤 재기의 기회는 없었어요. 2023년 봄, 마스크가 벗겨졌습니다. 거리두기도 해제되었죠. 업주들은 희망을 품었어요.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요. 처음 몇 달은 반짝 회복하는 듯 보였습니다. 보복 소비라는 말도 나왔죠. 하지만 곧 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사람들은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2년 반 동안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배달 음식 시키고 혼자 시간 보내는 것에 익숙해진 겁니다. 야간 외출 습관 자체가 사라졌죠. OECD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유럽과 미국은 2023년부터 야간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최하위권입니다. 2019년 대비 2024년 야간 유동 인구가 30% 이상 줄었고 유흥업소 방문 빈도는 절반으로 감소했죠. 코로나는 일시적으로 수요를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수요 자체를 영구적으로 파괴했어요. 그리고 그 파괴된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들어섰습니다. 유흥업을 무너뜨린 건 단일 원인이 아니었어요. 여러 파도가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과거 회식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상사의 제안은 곧 명령이었고 거절은 불충으로 간주되었죠. 이 강제성이 유흥업을 떠받쳤던 겁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는 어떨까요? MZ세대가 조직의 주축이 되면서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들에게 퇴근 후는 자기 개발의 시간이에요. 불편한 술자리 대신 헬스장에 가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는 선택을 주저없이 하죠. 왜일까요? 저성장과 고경쟁 시대를 겪으며 성장한 첫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회식에서 충성심을 보이는 것보다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확실한 생존 전략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한 경영 컨설턴트의 분석을 보면 과거 리더십의 핵심은 술잔을 돌리며 끈끈한 관계를 맺는 것이었지만 현재 리더십의 핵심은 명확한 업무 경계와 공정한 평가, 확실한 퇴근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관리자 세대도 교체되었습니다. 90년대식 회식 강요는 이제 꼰대로 낙인 찍히고 조직에서 도태되는 지름길이 되었죠. 심지어 회식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어요. 회식은 완전한 선택사항이 되었고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강제 동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죠.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저녁 회식 대신 점심 회식을 원하게 되었고, 그마저도 술 없는 가벼운 식사로 변했거든요. 대학가는 어떨까요? 신촌과 홍대 일대는 과거 학생 MT와 직장인 회식이 겹치며 새벽까지 불야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일 저녁 8시만 넘으면 한산해요. 대학생들조차 단체 음주 문화를 불편해하고 개강 특수는 옛말이 되었죠. 회식이라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사라진 시대에 자발적으로 돈과 시간을 들여 술집을 찾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업주들은 손님이 안 온다고 말하는데 정확히는 손님이 올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2024년 여름 서울의 한 호프집 사장은 메뉴판을 새로 인쇄해야 했습니다. 1년 전 5,000원이었던 생맥주가 7,000원이 되었거든요. 안주 가격도 대부분 30% 이상 올랐죠. 식재료비, 인건비, 임대료가 모두 폭등했는데 가격을 안 올리면 매일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가격을 올린 후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전국적으로 외식업과 유흥업 가격이 20%에서 40% 올랐습니다. 문제는 소비자 소득이 제자리였다는 점이에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모든 게 올랐죠. 가게는 즉각 긴축 모드로 전환했고, 그 칼날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이 유흥비였습니다. 경제학 용어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산업인데, 가격이 10% 오르면 수요는 20% 이상 줄어들거든요. 쌀이나 휴지는 가격이 올라도 어쩔 수 없이 사지만 술과 노래방은 즉시 끊어버릴 수 있는 사치제입니다. 2024년 외식업 전체가 5% 줄어들 때 유흥업은 9% 이상 폭락했어요. 이 격차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죠. 유흥비는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삭감되는 항목이라는 겁니다. 2030 세대의 소비 패턴이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처럼 술과 유흥에 돈을 쓰지 않아요. 그 대신 저축과 투자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죠. 7,000원짜리 맥주 한 잔, 그 돈으로 주식 한 주 더 사는 게 낫다. 한 번 외식에 10만 원, 그 돈으로 적금 한 건 더 붓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한국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가 터졌어요. 한국 가계부채는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인데 고금리 시대가 오자 이자 부담이 폭발했거든요. 매달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하는 가게에게 유흥비는 더 이상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을 주는 낭비로 전락했죠. 전세 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로 버티는 모든 사람이 생활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기 시작했어요. 2024년 하반기 통계가 충격적인데 유흥업 방문 빈도가 45%나 급감했습니다. 한두 번 덜 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끊어버린 사람들이 대거 늘었다는 의미죠. 소주 한 병이 6,000원 시대입니다. 가성비 안주가 아니라 사치품이 된 겁니다. 기업들의 회식비 지원도 축소되었어요. 상반기 희망퇴직이 역대급이었고 영업이익 감소로 회식 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예전에는 회식이 귀찮다였다면 이제는 회식이 없으면 회사가 위험하다는 신호로 읽히는 시대입니다. 소비자의 지갑이 열리지 않는 한 술집과 노래방은 계속 불을 끌 수밖에 없죠. 2025년 어느 금요일 밤 서울 홍대 거리는 한산합니다. 10년 전이라면 20대들로 북적했을 시간인데 클럽과 술집마다 줄이 늘어섰을 거예요. 지금 그 젊은이들은 어디 있을까요? 집입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모바일 게임이 MZ세대 여가를 장악했거든요. 퇴근 후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거나 침대에 누워 유튜브를 보는 게 가장 편안한 휴식이에요. 2024년 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10명 중 7명이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편하다고 답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보다 개인의 만족이 우선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피로로 인식되죠. 굳이 밖에 나가 돈 쓰고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집에서 배달 음식 시키고 맥주 한 캔 마시는 게 훨씬 합리적이거든요. 호프집과 노래방 같은 단체 공간은 불편하고 시끄럽고 비효율적인 곳으로 인식됩니다. MZ세대가 원하는 건 개인화되고 특별한 경험이에요. 보드게임 카페, 방탈출, 캠핑, 페스티벌, 콘서트 같은 체험형 여가가 인기를 끌죠.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 친구들에게 자랑할 스토리, 이게 중요합니다. 반면 호프집과 노래방은 똑같은 공간, 똑같은 메뉴, 똑같은 경험만 제공하거든요. 차별화된 가치가 없죠. 술을 마시더라도 선택이 달라졌어요.
시끄러운 호프집 대신 조용한 와인바, 대형 술집 대신 소규모 루프톱바, 소주잔 돌리기 대신 감성적인 칵테일을 선택합니다. 여럿이 모여 소주잔을 돌리는 문화는 90년대 유물이 되었죠. 업주들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인테리어, 낡은 메뉴판, 변함없는 서비스 방식을 고수했거든요. 일부는 인스타그램용으로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크래프트 맥주를 들여놨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일까요? 근본적으로 MZ세대는 단체로 모여 술 마시는 행위 자체에 흥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현상도 있어요. 사람은 많은데 돈을 안 쓴다는 점이죠. 2025년 봄, 강원도 강릉시의 유동 인구가 15% 늘었습니다. 주말마다 관광객이 몰려들었는데 상인들은 웃지 못했어요. 매출이 오히려 줄었거든요. 사람들은 해변 산책하고 사진 찍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떠납니다. 식사는 편의점, 숙박은 최저가, 저녁 이후 유흥 소비는 거의 제로죠. 여가와 소비가 완벽하게 분리된 겁니다. 2019년 평균 1인당 관광 소비액은 15만 원이었는데 2024년은 8만 원으로 반토막 났어요. 관광지 술집과 노래방은 과거 관광객들로 북적했지만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유동 인구가 늘어도 유흥업에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밤 유흥이 소비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죠. 이제 미래를 봐야 할 시간입니다. 2025년 상반기 폐업 속도는 전년보다 더 빨라졌어요. 경기 회복 기미는 보이지 않고 소비 심리는 바닥이며 구조 조정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말하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많은 이들이 폐업을 고민하지만 폐업 후의 삶이 더 두려워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희망이 아니에요. 파멸을 늦추는 것일 뿐이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인구 구조입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이에요.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지역 상권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하죠. 전남 목포, 전북 군산, 경북 포항 같은 중소도시의 유흥상권은 거의 소멸 직전입니다. 젊은이들이 떠난 도시에서 유흥업은 생존할 수 없거든요. 50대 이상만 남은 지역에서 술집과 노래방의 고객층은 물리적으로 사라졌어요. 역설적이게도 서울과 수도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홍대, 강남, 이태원 같은 핵심 상권조차 공실이 증가하고 있어요. 사람은 많지만 천정부지 임대료를 감당할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거든요.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망하고 서울은 임대료 때문에 망합니다. 1인 가구 폭증도 치명적이에요. 2025년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은 35%를 넘었고 2030년이면 40%에 육박하죠. 유흥업은 본질적으로 여럿이 모이는 산업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야간 외출을 줄이고 홈술을 즐기며 굳이 단체 모임에 나갈 필요를 못 느껴요. 세대 교체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입니다. 10년 후에도 MZ세대는 개인화된 여가를 선호할 것이고 그들의 자녀 세대는 더욱 극단적으로 개인화될 거예요. 유흥업이 의존하던 단체 문화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바, 독특한 콘셉트와 스토리가 있는 공간, SNS에서 화제가 되는 특별한 분위기, 이런 것들은 틈새 시장에서 생존 가능하죠. 하지만 전통적인 호프집과 노래방, 30년 전 방식을 고수하는 대다수 업장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제 판단은 이래요. 2030년 한국 유흥업 규모는 지금의 절반 이하로 축소될 겁니다. 특정 지역, 특정 고객층만 대상으로 하는 틈새 산업이 될 거예요. 2000년대 호프집, 노래방, 2차 문화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특정 경제 구조, 인구 구성, 문화적 배경이 만든 일시적 현상이었거든요. 지금은 모든 조건이 달라졌어요. 젊은 세대는 단체보다 개인을, 소비보다 저축을, 외출보다 집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변화이며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죠. 폐업한 사업주들의 현실은 비참합니다. 평균 부채 6,300만 원, 평균 연체액 673만 원을 안고 거리로 나왔어요. 이들 대부분은 50대, 60대입니다. 다시 취직할 곳도 없고 재기할 자본도 없죠. 빚만 남은 채 노년을 맞이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많은 이들이 절망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에요. 시대의 변화가 만든 구조적 비극입니다. 핵심만 정리해 볼게요. 회식이라는 강제성이 사라지면서 유흥업 수요의 뿌리가 흔들렸습니다.
물가 폭등과 고금리가 소비자 지갑을 완전히 잠갔고요. MZ세대는 단체 문화 대신 개인화된 여가를 택했죠. 코로나가 야간 외출 습관을 영구적으로 파괴했고 인구 구조 변화가 장기 쇠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수십 년 유지되던 산업도 구조 변화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것.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가장 약한 자영업자들이 떠안는다는 거예요. 한국의 밤이 조용해진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회식 붕괴, 경제 위기, 코로나 후유증, 세대 교체, 소비 패턴 전환, 인구 감소까지 모든 것이 동시에 겹쳤거든요. 일시적 불경기가 아니에요.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뒤바뀌는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입니다. 유흥업 몰락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구조적 위기는 이제 편의점, 치킨집, 카페까지 자영업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